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최근화 분석 영상입니다. 최근 베가펑크의 메시지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나열해보면 과거에는 태양신 니카처럼 고무의 몸으로 싸웠다는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라는 인물이 존재했고, 그 조이보이는 지금의 세계정부 수립 전 옛 모습 20왕국의 임시 공동체 연합에 거대한 전쟁을 했으며, 조이보이의 왕국은 지금의 에그헤드 섬보다 앞선 경이로운 문명의 조이보이의 왕국이었지만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실제했던 병기는 현대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물건으로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발톱 자국을 남겼고,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수면 200m가 상승하여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아 세계정부는 세계의 기록을 지울 수 있었으며, 현재 사람들은 대륙의 파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해로 800년 전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고대 병기는 현존하며,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베가펑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가펑크의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첫 번째 의문점은 지금의 에그헤드보다 발달한 문명을 가진 조이보이의 왕국이 칼과 창을 드는 중세시대의 문명으로 보이는 20인의 왕국들에 패배했다는 점. 두 번째 의문점은 현대의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다는 물건인 고대 병기를 현대의 이무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무가 조이보이에게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고대병기를 소유하고 있다와 이무가 고대병기를 탈취하여 고대병기를 가질 수 있었다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무가 고대병기를 탈취했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병기의 동력이 마더플레임 불이었기 때문으로 이무가 탈취한 고대병기는 조이보이의 왕국이 아닌 루나리엘 쪽의 병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병기의 동력이었던 마더플레임은 루나리엘 쪽의 불꽃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NL의 표지 현재 달 비르카 벽화에서 그려져 있던 의문의 비행물체와도 비슷하게 느껴졌죠. 이러한 정황으로 이무의 고대병기는 먼 옛날 자원 부족으로 달에서 푸른별로 이주한 라틴어로 달과 같은 이라는 뜻이 있는 루나리아 일족의 병기로, 달 비르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은 고대병기 우라누스, 포세이돈, 플루톤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먼 옛날 달 사람들이 고대병기를 가지고 푸른별로 이주한 것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공개된 원피스 떡밥으로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달 사람들은 자원 부족으로 푸른별로 이주했는데, 그 중에는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주인이자 불을 동력 에너지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몸에도 불 에너지를 장착한 최강의 인류 루나리엘 쪽, 우주의 적처럼 동물의 외형을 하고 있으며 달의 에너지를 받아 강력한 힘을 내는 밍크족,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주인이자 인간과 물고기의 능력과 외형을 지닌 어인족과 인어족, 달 비르카 왕국의 주인이자 남다른 기술력으로 고대병기 플루톤뿐만 아니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비르카인 등이 있었죠. 그중 밍크족과 어인족은 인간과 다른 외형으로 인간들에게 차별받아 밍크족은 숲으로, 어인족은 바다로 숨어 지냈으며, 루나리엘 쪽은 우라누스라는 병기와 꺼지지 않는 불 에너지를 사용해 자연계 온갖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육체로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며 살아갔죠. 그리고 비르카인들의 일부는 하늘섬에 떨어져 살았고 일부는 지상에 떨어져 살았는데, 지상에 떨어진 비르카인들은 인간들과 교화하며 살아갔고, 하늘섬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여 문명이 발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상의 비르카인들은 자원이 넘쳐나 엄청난 과학력으로 한계 없이 경이로운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 이전, 즉 공백의 100년 이전에도 존재한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루나리엘 쪽은 강인한 신체와 고대병기 우라누스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들이 고대병기 우라누스를 사용할 때마다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했기에 루나리엘 쪽은 인위적인 땅인 레드라인을 만들어 또는 고대병기 우라누스를 사용해 지각 변동으로 생겼던 땅의 융기인 레드라인 위에서 살아가며 신으로 군림했고, 과거 사람들은 신 루나리엘 쪽에게 재물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경이로운 문명을 가진 왕국에서 조이보이가 태어났고, 자유분방했던 조이보이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의 해적이 되어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레드라인이 가운데에서 세계를 가로막아 사람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던 것에 조이보이는 레드라인을 부수고 싶어 했었죠. 그 와중 베가펑크가 말한 전쟁의 불씨가 생기는데 그건 신 루나리알 쪽이 교만해진 인간을 벌하기 위해 고대변기 우라노스로 세계를 바다에 가라앉히려 했던 것으로, 이에 조이보이는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물을 포함하여 여러 왕국과 동맹을 맺어 루나리알 쪽을 막고 지배의 상징인 레드라인을 부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드라인이 부서지면 레드라인 및 어인섬이 파괴되기에 조이보이는 당시 포세이돈이었던 인어공주에게 지상의 숲에 데려다 준다는 약속과 함께 어인들을 지상에 이주시켜준다 약속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속의 배 노아를 만들었죠. 이렇게 조이보이는 결국 고대변기 포세이돈 인어공주와 고대왕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고대변기 플루톤, 그리고 사람들과 동맹하여 루나리알 쪽을 몰아냈고, 이후 조이보이는 레드라인을 부수고 자신의 꿈이었던 모든 사람들과 가장 큰 연회를 열려고 했지만 조이보이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이는 루나리알 쪽이 멸망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이무는 이러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조이보이를 배신했기 때문으로, 이무는 루나리알 쪽의 병기였던 고대변기 우라노스를 탈취한 후 권력 욕에 사로잡힌 20인의 왕들을 설득하고 네펠타리 릴리뿐만 아니라 당시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지니샤 거대 철거인까지 속였기 때문에 조이보이는 끝내 이무에게 패배한 걸로 보이죠. 이렇게 조이보이의 동료가 이무에게 속았기에 네펠타리 릴리는 마리조아에 이주하지 않고 조이보이의 포네그리프를 지켰으며, 지니샤는 조이보이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걷는 형벌을 자처하고 거대 철거인은 눈을 뜨자마자 조이보이에게 미안하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무에게 패배한 조이보이는 후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약속을 지켜줄 임무를 위해 데비보 원피스와 포네그리프를 남겼고 고대변기 플루톤을 와노쿠니에 숨깁니다. 그리고 과거 이무는 루나리알 쪽의 생명 에너지로 고대변기 우라누스를 사용했기에 노예로 전락한 루나리알 쪽은 절멸했고, 루나리알 쪽이 절멸했기에 이무는 불을 동력원으로 하는 고대변기 우라누스를 더는 사용할 수 없어 베가펑크가 루나리알 쪽의 혈통인자로 세라핌을 만들고 루나리알 쪽에 불 에너지를 재현하자 8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더 플레임으로 고대변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정황과 고대변기 우라누스가 루루시아 섬보다 더 거대했던 이유로 달 비리카와 비슷한 구조인 이무가 들어간 냉동창고는 고대변기 우라누스 중 한 공간으로, 우라누스는 루나리알 쪽의 신의 나라이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루나리알 쪽은 자신의 왕국 통째로 푸른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더 플레임을 발명으로 고대변기 우라누스가 다시 가동됐기에 베가펑크가 말한 것처럼 공백의 100년으로부터 이어진 거대한 전쟁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고대변기 우라누스뿐만 아니라 고대변기 플루톤도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고대변기 플루톤의 동력원은 전력으로 로저가 배에 싣고 다닌 거대한 알은 엄청난 전력을 낼 수 있는 거대한 웨더역이자 동력원 고대변기 플루톤의 포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최근에 밝혀진 공백의 100년 떡밥과 지금까지 공개된 원피스 떡밥으로 베가펑크도 보지 못했던 공백의 100년 이전과 고대변기를 추측해본 영상으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